안녕하세요. 한글 영어의 정동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한글 영어에서 처음으로 낸 책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기호가 정답이다. 그 책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부에 나눠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시간은 오로지 교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파닉스가 무엇이고 발음기호가 무엇이고 한국 학생들은 발음기호를 배워야 되는지 파닉스를 배워야 되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되도록 교재에 충실해서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10페이지에 보시면 영어 발음 기호 표가 1번부터 5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그 알파벳이 있고요.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서로가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게 뭐냐면 격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알파벳 A인 것이고 격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발음기호 R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A가 되겠고요. 이건 발음기호 R라고 하는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벳이 아니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발음기호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격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 점이 이렇게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기호에 보면 이렇게 이 표시는 무엇인가? 이거는 장음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내라고 하는 소리죠. 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길게가 어느 정도 길게인지를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말에도 전기라는 게 있고 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장음일 때와 단음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TV를 봤지만 우리말 퀴즈에서 구분하는 퀴즈가 나왔습니다. 전기 어느 것이 장음 전기이고 어느 것이 단음 전기인지 이수신 전기 할 때는 좀 장음입니다. 장음 전기가 쓰이는 거고 전기가 나갔다 할 때는 단음 전기가 쓰입니다. 근데 만약 외국인이 물어본다고 했을 때 장음이면 얼마나 장음이고 단음이면 얼마나 단음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0.000 몇 초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게 장음 표시이고 필요에 따라서 길게 발음을 내야 된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짜 발음은 들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수신 전기가 장음이고 전기가 나가다가 단음인 거를 우리가 알았던 것은 국어사전에서 그걸 우리가 공부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장음인 것 같고 이건 단음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거를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나중에 귀를 훈련시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지금 이걸 발음기호를 보고 장음이다 단음이다 이렇게 딱 지어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기호가 이제 50개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 알파벳을 알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특별한 기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법도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인쇄체라서 좀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 2번은 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발음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잘 보십시오. 자, 제가 화살표 방향을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자,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한 번에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시면 이쁘게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쉽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6번은 그렇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7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8번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아까 1번에 썼던 거에다가 점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장음 표시인 거죠. 장음. 그 다음에 10번도 그렇고 11번 바로 위에 썼던 거고요. 12번, 13번,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두 가지 발음이죠. 아와 이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13번부터 거의 21번까지는 그 위에 1번부터 그 8번까지만 외우면 이렇게 반복입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위에 거를 잘 외우면 저절로 거의 20번까지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8개를 잘 외우면 20번까지 저절로 외워진다. 그래서 괜히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이제 그 20번입니다. 20번이 요게 이제 좀 유별난 거죠. 조금. 그래서 3자를 좌우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게 기울어진 알차입니다. 자, 이탈릭체 R.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거를 리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음교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한글로 표기한다면 이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뒤에 다른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리얼로 될 수 있습니다. 리얼이 돼서 살아나서 자기 역할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이 살아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모음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 그 많이 영어의 그 영어식 발음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혀를 굴리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리얼이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 DOR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DOR이 뭔지 DOR이 발음교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알자죠. 그럼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돌이 되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 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어라고 하죠. 도어라고 하지 이거를 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 28 그 다음에 쭉 29번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알파벳을 그냥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소문자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0번이죠. 30번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번데기 이런 말을 쓰긴 하죠. 번데기. 하지만 처음 영어를 접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빵처럼 생기고 계란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무리가 없죠. 다시 한번 써보면 계란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짝대기 하나를 쫙 이렇게 그어주면 스 발음이 된다. 그 다음에
예, 31번이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 31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육자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면 되죠. 육자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쓰고 자 우리가 육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찍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33번, 34번은 예, 이제 쉬 발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예, S 발음을 좀 늘렸다. 예, 갈고리처럼 예, 뭐 고기 이렇게 늘어뜨릴 때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쇠고랑 이렇게 쇠고리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35번에 G 발음, 예, 3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쁘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 발음이 예, T와 이건 그냥 이건 하나만 있으면 트 발음이죠. 그 다음에 요게 위에 썼던 요거하고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면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요. 이거 배우고 앞에 있었죠. 이게 따로요. 따로 개별적으로 각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나오면 헷갈린 겁니다. 트 이거 쉬.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T하고 쉬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그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취 발음이 난다. 이렇게 붙어 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라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37번 같은 경우는 D하고 그 다음에 아까 3자 요거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소리 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 차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미세한 차이까지 우리가 논할 정도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발음기호를 배워가지고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기호는 말이 길어질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발음기호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듣고 말한 영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 영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방법을 택하고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듣고 말한 영어를 하겠다 이러면 안 맞는 겁니다. 모순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듣기가 된 다음에 발음기호를 배우면 듣고 말한 영어를 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듣기가 안 된 상태, 듣기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기호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니라 학습 영어를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기호를 배워서 듣고 말하는 영어를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서로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는 흐발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이게 이제 발음교로 제가 이제 단연간 가르쳤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 알파벳하고 발음교하고 같은 것들이 많아갖고요. 아니 이거는 H인데 왜 히읗 발음이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해주죠. 이거는 알파벳이 아니라 격자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건 히읗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다. 이건 기호라고 하는 거죠. 발음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좀 만약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칠 경우에는 이거를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40번, 41번 그냥 쓰시면 되고요. 42번 같은 경우 4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헷갈립니다. 이제 이게 뭐 익숙하면 뭐 금방 구분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죠. 이거하고 여기가 조금 살짝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엔 구분이 안 갑니다. 당연히 이것도 니은 이것도 니은 이렇게 되죠.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아 요게 조금 모양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83번은 뭐 발음교 그대로 쓰면 되고요. 저 알파벳 쓰면 되고 44번, 45번, 46번은 뭐 예, 요것도 이제 두 개 붙은 겁니다. 두 개 붙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죠. W는 이거 하나 있을 경우에는 우 발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우하고 아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붙어서 와 발음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두 개가 붙은 거죠. 우하고 오가 붙어서 오어가 됐다.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다.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립니다. 하면 자꾸만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8번도 두 개가 붙어서 유가 됐다. 그 다음에 49번과 이제 50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하고 49번하고 50번은 이제 세 개가 붙은 건데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자, 요게 뭐였습니까? 예, 쥐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발음이죠.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좌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쓰기 좋게.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이제 글자체가 컴퓨터상에는 잘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좌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50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뭐 쉬, 아, 뭐 이게 세 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 개 합쳐서 이게 뭐예요? 쉬죠. 쉬하고 아가 합쳐서 이게 가서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교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주죠. 원어민 발음으로 가는 과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발음교로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왜냐면 달라요. 똑같은 글자지만 왜냐면 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때 쓸 때마다 약간씩 소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는 소리하고 글자가 다 1대1로 매치된다. 똑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면 목살할 때의 살하고요. 살코기 할 때의 살하고 살의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목살할 때하고 살코기 할 때의 살하고는 약간 글자는 똑같지만 소리는 달라요. 그 차이는 어디서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글자를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발음교로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음교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거고 진짜는 원어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가 그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발음교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음교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발음교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는 원어민의 소리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음교에 너무 기대는 거지 마시고요. 진짜는 따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음교를 제가 이렇게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가 정답이다 이렇게 책을 낸 거는요. 실제적으로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자. 그런 의도에서 책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 읽지 못해서 영어를 포기하는 일은 그 정도는 있지 않아야 되겠다. 읽지 못해서 적어도 듣고 말한 영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읽고 쓰는 영어 정도는 해서 의사표현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교 영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학교 수업,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갖고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발음 기호를 알면 영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 예, 그거를 저는 다년간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 기호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왜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되는지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파닉스가 아니라 진짜 발음 기호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서 영어의 그 읽고 쓰는 영어,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니라 읽고 쓰는 영어에서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